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정규분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연속확률 변수가 먼저 나와요. 연속확률 변수를 보기 전에요, 우리 이산확률 변수, 이항분포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산확률 변수는 뭐였냐면은요, 변수 자체가 자연수처럼 또는 유한계처럼 이렇게 새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하여 이 변수에 따른 확률을 하나 적을 수 있었어요. 그쵸? 이게 이산 확률 변수란 말이에요. 이거랑 비교되는 게 뭐냐면요. 연속 확률 변수예요. 연속 확률 변수는요. 변수 자체가 몸무게나 키처럼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쭉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별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요. 시간이랑 시각은 달라요. 시간은요. 1시 30분부터 2시까지. 시간. 시각은 그 1시 30분에서 2시 사이의 특정한 45분을 딱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걸 시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간이 연속적인 별량입니다. 연속적인 확률 변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산확률 변수에서요, 평균과 분산 구하는 식을 쭉 유도를 했었고요. 제일 대표적인 이항 분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었어요. 그쵸? 이항 분포는 뭐였어요? 전체 총 시행 횟수 중에서 이항 분포는 내가 바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뭐 2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제일 대표적인 거 뭐 주사위 한 번 던질 때마다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뭐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확률 변수는요. 네바사의 횟수였습니다. 네바사의 횟수 또는 뭐 10개를 던질 때 개수 같은 것처럼 새알릴 수 있는 변수를 우리는 이산확률 변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랑 비교해서 연속확률 변수는요. 일일이 새알릴 수 없어요. 1시 30분에서 2시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각들이 존재합니까? 1시 45분 00초도 있을 것이고 01초도 있을 것이고 제가 이거를 뭐 00 두 자릿수만 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시각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연속 확률 변수에서요. 이산 확률 변수처럼 각각의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을 내가 일일이 적어내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연속 확률 변수는요. 각각의 변수를요. 1시 30분 이렇게 적는 것조차 불가능해요. 그래서요. 연속 확률 변수에는요. 구간으로 물어봅니다. 구간으로 확률을 물어보는데, 선생님, 그러면 있잖아요. 이 구간으로 확률을 물어볼 때, 이거에 대응하는 건 뭐예요? 자, 또,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요, 확률 변수 x가 0인 경우의 확률, 뭐, 예를 들어서 10분의 1, 1인 경우의 확률, 뭐, 10분의 2, 2인 경우의 확률, 뭐, 10분의 1, 3인 경우의 확률, 뭐, 10분의 3, 이런 것처럼, 그래프상에 이 각각의 변수에 따른 확률을 요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랑 비교되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어떻게 확률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수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그 확률 함수를 뭐라고 지칭하는지 어떻게 확률을 표현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입니다. 스티커 붙여보세요. 세아와 주혜가 1시에서 2시 사이에 만나기로 한다. 1시와 2시 사이에 있는 전체 시간은 60분입니다. 그죠? 그 60분인데 이때 1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만날 확률을 구하면 얼마예요? 60분 중에 어디 10분 사이에 만나기로 했다. 6분의 1. 이렇게 계산이 가능해요. 왜요? 구간으로 물어보거든요. 어째서 시각으로 묻지 않고 구간으로 확률을 물을까? 무수히 많은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많은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산 확률 변수로는요,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거. 용어를 잘 한번 되새기면서 들어야 되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있잖아요.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요, 각각의 확률을 표현하는 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었어요. 왜 질량이라는 단어를 썼냐 하면은요, 어, 그 질량이라고 하는 게 물건마다 하나씩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각의 변수에 따라 확률이 하나씩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 질량이라는 단어를 쓰자 확률 질량 함수라는 용어를 썼다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요, 확률 밀도 함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선생님, 왜 여기는 밀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밀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3차원에서 밀도는 부피를 뭘로 나눠준 거예요? 나눠준 거 물리의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 밀도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뭐냐면 굉장히 촘촘하다라는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밀도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우리는 지금부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의 변수에 따른 확률을 정하지 않고 구간으로 물어보겠다라는 뉘앙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확률 밀도 함수의 함수값은요, 확률이 절대로 아닙니다. 선생님,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각각의 변수에 따른 확률 밀도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각각의 변수에 따른 함수값이 이게 확률인가요? 아니요.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요,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요, 각각의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을 표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 각각의 변수 자체를 나타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함수값이 확률이다라고 하는 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어디에서 해당하는 말이에요? 이산 확률 변수에서 확률 질량 함수의 함수값이 확률입니다. 그게 이산 확률 변수고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요, 확률 밀도 함수예요. 한수가 아니고. 함수의 함수값은 확률이 아닙니다. 쌤, 그러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산확률 변수를 각각의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을 이렇게 표현했듯이 확률 밀도 함수에도 무언가 각각의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제일 눈에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길이. 요거는 길이잖아요. 또는 넓이지요. 그래서 넓이가 확률을 나타내도록 지금부터 확률 밀도 함수를요 맞춰 나갈 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왜 이런 거예요? 일부러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요 면적이 확률을 나타내도록 맞추는 과정을 거쳤답니다. 자, 그 다음 스티커 한번 볼게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를 하나하나 구해야 할까요? 아니요. 하나하나 구할 필요 없습니다. 보통은요, 이 식사 시간을 가지고 이제 그 분포표를 그렸대요. 5분 이상 10분 미만인 아이는 15명 해서 전체 100명을 조사하는데 이 상대도수가 나타내는 게 뭐예요? 확률이거든요. 쌤, 그러면 있잖아요. 5분 이상 10분 미만 식사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5명, 상대도수 0.15. 그럼 이것도 0.15. 요거는 얼마예요? 0.1, 요거는 0.05. 요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전체 확률의 합은 1이라고 했잖아요. 쌤, 그러면 저 이거를 표로, 그래프로 요거처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고 싶어요 라고 해가지고 표현을 한번 해봅니다. 표현을 하는 게 이렇게 된대요. 뭐냐면 보세요. 5분에서 10분까지 식사를 한 사람의 인원수를 표현한 게 아니라요. 상대도수를 표현하면은요. 이게 0.15예요. 쌤, 그러면 있잖아요. 여기에서 5분에서 10분까지 표현한 이 확률을 0.15 이렇게 하면 구간으로 물어보면서 얘가 함수값이 바로 확률이 되도록 이렇게 나타내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랑 구별이 힘든 거예요.
이산확률 변수는 그냥 눈에 직관적으로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 이렇게 착착착착 막대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었다면 이거랑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변수를 물어볼 때는 구간으로 물어보되 제가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구간으로 확률 묻는다 했잖아요. 구간으로 물어보되 바로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상대 도수 분포를 상대 도수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랬더니 얘랑 구별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합니다. 이 상대 도수를요 계급의 크기로 나눕니다. 계급의 크기 뭐예요? 5칸이에요. 5분이라고요. 이거를 5로 나눈대요. 이거를 5로 나눈대요. 그럼 0.05잖아요. 이걸 5로 나눈대요. 그럼 0.06. 이걸 5로 나눈대요. 0.03. 이거를 5로 나눈대요. 0.02입니다. 이걸 5로 나누면 0.0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계급의 크기 분의 상대도수를 어떻게 해요?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요. 보세요. 5분에서 10분까지 식사한 사람은 0.03 이렇게 딱 찍고 10분에서 15분까지 식사한 사람은 0.05 딱 찍고 15분에서 20분까지 식사한 사람은 0.06 이렇게 딱 찍고 20분에서 25분 0.03 이렇게 찍고 25분에서 30분까지 식사한 사람 0.02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찍고 30분에서 35분 0.01 요렇게 딱 찍는데요.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뭐예요? 이 막대기 이 크기 있잖아요. 0.03 이거는 확률은 아닙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요거 면적 한번 구해 볼래요? 이거 면적 뭐예요? 밑변의 길이 5지요. 곱하기 0.03이에요. 이거 0.15거든요. 쌤, 이게 확률되네요. 자, 0.03을 우리 어떻게 구했어요? 계급의 크기로 나누었어요. 뭐를요? 상대도수를요. 이 상대도수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확률이거든요. 아, 쌤, 우리는 있잖아요. 이 막대기의 면적을 구했더니 뭐가 됩니까? 5 약분해서 확률이 되는구나.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을 이렇게 일일이 구해야 하나요? 어렵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요. 확률 밀도 함수를 줄 거예요. 이렇게 뭐 식으로 주든 그래프로 주든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준다고 조금 극단적으로 그려볼게요. 이거 너무 정규분포처럼 그렸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준다고 합시다.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 0부터 10까지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무조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면적을 구했더니 뭐더라? 확률이더라. 아, 그러면 0에서 10까지 변수를 가진다고 할 때 이 면적이 바로 뭐더라? 확률이더라. 그러면 쌤, 5에서 10까지 가질 확률은 뭐예요? 이 5에서 10까지 둘러싸인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돼요? 그냥 그렇게 하기로 가시적으로 확률을 눈에 팍 이렇게 임팩트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5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쵸? 이랬을 때 이 확률은 0.15였어요. 이게 상대도수잖아요. 그쵸? 이게 뭐랑 같아요? 면적과 같다. 아하,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하자. 면적 이꼴 무엇이다? 확률이다. 뭐에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 연속 변수에서는 면적 이꼴 확률이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직사각형의 면적의 합은요. 그러면 요 직사각형 다 더해보세요. 요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직사각형 면적 다 더해보세요. 그럼 이거 확률 다 더한 거예요. 얼마예요? 1입니다. 확률의 합은 1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쌤 저는 있잖아요. 이 계급의 크기를요. 5칸씩 나누었는데요. 저는요. 계급의 크기를 작게 하고 싶어요. 작게 해서 세분화하고 싶어요. 2.5분씩 이렇게 자르고 싶단 말이에요. 2.5분씩 자르면 이 도수분포 다각형은 점점 어떻게 해요? 꺾은 선으로 연결되는 게 점점 곡선에 가까워지고 그 곡선식이 바로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이 확률 밀도 함수 식을 구해야 하나요? 아니요.
보세요.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요, 각각의 변수에 따른 확률을 구하는 게 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였어요. 하나의 퀘스천이었어요.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요, 각각의 변수에 따른 또는 구간에 따른 이 확률을 계산하는 게 식을 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대도수를 구하고 그 아이를 계급의 크기로 나누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식을 구하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뭔가요? 면적이 바로 확률이다. 그러면 변수 전체에 따른 전체 면적은 얼마다? 1이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제 요 fx로 주어질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변수 x가 a 이상 b 이하의 값을 가질 확률은 이렇게 표현하고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뭐라고요? 면적이라고요. 넓이라고요. 이 fx라는 곡선과 x축과 x 이꼴 a, x 이꼴 b로 이루어진 요 면적이 바로 뭐가 되나요? 확률이 된다는 거.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을 요렇게 면적으로 구한다는 거. 요거 기억하고 예제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딱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 확률 밀도 함수 우리가 구해야 하나요? 아니요, 안 구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AX라는 직선이래요. 뭔가요? 0,0을 지나면서 뭐 요렇게 가든 요렇게 가든 어쨌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런데 변수 보세요. 변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0에서부터 2까지입니다. 0에서부터 2까지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이 면적이요, 양의 값을 가져야 되잖아요. 왜냐, 확률이 면적이 되므로, 면적이 확률이 되므로, 면적은 양의 값을 가집니다. 선생님, 그럼 이거 음의 방향에서도 그려도 되네요. 물론 그래도 돼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양의 방향에 그리는 게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fx는 ax, 요래 딱 그려놓은 다음에 요거 한번 보세요. 변수가 가지는 전체 값은요, 0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해야 하는 확률도요, 요 면적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x의 값이 2라고 할 때 요 함수 값은 얼마예요? 2a예요. 함수 값이 확률이 되는 거 아닙니다. 면적이 확률이 되는 겁니다. 이 전체 면적이 뭐가 된다고요? 확률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변수에 따른 확률이므로 전체 확률이네요. 1이네요. 자, 이 1이 밑변의 길이 2 곱하기 높이 2a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가지고 1은 2a와 같고요. 따라서 a의 값은 2분의 1이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상수 a의 값은 2분의 1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보자면 a는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져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이렇게 물어봐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 쌤,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 요거 면적이네요. 요만큼의 삼각형 면적이네요. 초록색의 면적을 구해보면은 그게 바로 확률이 됩니다.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밑변의 길이는 1이고요. 자, 이제 높이 구할게요. 자, 1 집어넣으면 A거든요. A가 뭐라 그랬어요? 2분의 1이라 그랬어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곱해주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면적은 4분의 1이 된대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스티커.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스티커를 붙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요거는 제시가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함수 그래프는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랬을 때 함수 fx의 그래프와 x축 그 다음에 x 이꼴 알파에서부터 x 이꼴 베타까지 둘러싸인 이게 변수의 끝과 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변수가 가지는 그 값의 끝과 끝이요. 여기 알파에서 베타까지잖아요. 그쵸? 이랬을 때 요 면적이 바로 확률 전체의 합입니다. 그러므로 이 면적은 얼마? 1. 요거 왜 때문이다? 확률의 합은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두 상수 A, B에 대하여 지금 A랑 B는요, 알파와 베타 그 사이에 있는 어떤 두 개의 점이래요. 그랬을 때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어디? A에서 B까지의 무엇을 구하여라? 면적을 구하면 된다는 거. 넓이를 구하면 그것이 바로 확률이 된다는 거. 이 아이가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분포의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함수 fx가 1, 2번을 모두 다 만족시키면 확률 밀도 함수가 되고요. 3번에서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그러면 선생님 구할 수 있나요? A를 가질 확률을 구할 수 있나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요. 뭐라 그랬어요? 특정한 값을 가지는 확률을 면적으로 구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면적은 선은 면적이 얼만데요? 0이잖아요. 그죠? 아이고. 0이 된다는 거. 그래서 특정한 값을 가졌을 때의 확률을 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 그렇다면 선생님 어떤 거는 등호를 붙이고 어떤 거는 등호 안 붙일 수도 있어요. 여기처럼 여기 등호 안 붙였잖아요. 여기 양쪽에 등호 안 붙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다고요. A에서 B까지 A, B를 포함하든 아니면 한쪽만 포함하든 아니면 양쪽 다 포함 안 하던 면적은 같습니다. 그죠? 면적은 같기 때문에 확률은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여기서 단 A는 양수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변수가 가지는 전체 범위는요. 0에서부터 4까지래요. 자, 이 아이요. A의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는 점을 하나 찾읍시다. A의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는 점은 뭔가요? 마이너스 2,0입니다. 쌤, 이거 어떻게 찾아요? A의 x 플러스 2 요래 놓고 나서 A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y는 0 해놓고 나서 A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A에 관한 항등식으로 정리가 돼 있네요. 그럼 이게 0 되려면 얘가 0 돼야 되고 얘가 0 돼야 되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y는 0,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지나면서 지금 A가 양수라 그랬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돼요. 자, 변수가 가지는 전체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1에서부터 아니 0에서부터 4까지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요거 전체 면적은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전체 넓이는 1이 됩니다. 자, 전체 넓이 찾을게요. 이 확률 밀도 함수식은요. A의 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사다리 꼴이지요. 윗변 뭔가요? 0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0 집어넣으면 2a 4 집어넣으면 6a 요거는 6a 아이고 요거 6a 사다리 꼴이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이게 높이 역할하지요. 높이 나누기 2 이게 얼마? 1이랍니다. 그러면 8a에다가 짝짝 약분하면 2는 1. 16a는 1. a는 얼마요? 16분의 1이요. a를 구하고 그 다음에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그럼 1일 때, 3일 때 요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의 면적은요. 1 집어넣으면 3a, 요만큼은 3a.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요만큼은 5a. a는 16분의 1이에요. 따라서 윗변 16분의 3 더하기 아랫변 16분의 5. 그 다음 높이는 1에서 3까지니까 2. 그 다음에 사다리 꼴이니까 나누기 2. 요래 해주면은 16분의 8. 그래서 2분의 1이 된답니다. 이렇게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밀도 함수의 미지수 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의 면적을 이용해서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있잖아요. 보세요. 이산 확률 변수 안에 뭐가 있냐면
이항 분포가 있거든요. 연속 확률 변수 안에 뭐가 있냐면 정규 분포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연속 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입니다. 보통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조사하는 뭐 인구 밀도라던가 인구의 연령별 뭐 인원수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많은 집단의 시험 점수는요.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정규 분포의 모양은 제일 대표적인 게 이거거든요. M은 뭔가요? 평균이에요. 우리 평균은 EX로 표현하기도 하고 M으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평균에 대하여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을 이룬답니다. 그러니까 평균에 몰려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연령도 우리나라 국민의 연령 같은 것도 실제로 전수조사를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평균 연령에 많이 몰려있는 이러한 종 모양의 곡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10명을 조사하는 거랑 100명을 조사하는 거랑 1000명을 조사하는 거랑 10,000명을 조사하는 거랑 인원수 조사하는 그 풀이 커지면 커질수록 종 모양에 훨씬 가까워지는 정규분포에 훨씬 가까워지는 모양을 따르고 있대요. 선생님 그러면 이 정규분포라고 하는 거에 확률 밀도 함수 알아야 하나요? 아니요. 몰라도 돼요. 저도 이 식을요 모르거든요. 사실은 대학교 때 알았어요. 대학교 때에는 그 확률이라는 과목을 배워요. 한 학기 내내 요거 가지고 계산하고 척분하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그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식을 외워놓고 문제를 풀지만 지금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요. 이 확률 밀도 함수식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정규분포라고 하는 건 제일 대표적인 연속 확률 변수의 한 종류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종 모양의 곡선을 이루는구나. 평균에 대하여 좌우 대칭이면서 평균에 몰려있는 뭔지 모르겠 이게 상대도수일 거 아니에요. 면적이 상대도수 확률이잖아요. 그죠? 이 확률이 이 평균에 몰려있는 이런 종 모양의 곡선을 이루구나라는 것만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항 분포를 따르는 기호는 뭐였어요? 전체 횟수에다가 한 번 시행할 때마다 네바사에 일어날 확률을 적어가지고 이거 이항 분포 기호로 썼잖아요. 그럼 정규 분포 기호는 뭐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평균이거든요. 왜? 평균에 대하여 대칭이라 그랬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특징 평균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요, 시그마 제곱, 이거 분산을 적어줘요. 왜냐하면 이 분산은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 평균으로부터 퍼져 있는 정도를 수치화한 게 분산이라 그랬어요. 분산이 크면 어떻게 된다? 평균으로부터 멀리까지 이렇게 분포되는 이런 그래프고, 분산이 작으면 어떻게 된다? 평균에 몰려있는 이런 그래프를 가진대요. 그러면 이 분산에 따라서 이 종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기호라고 하는 건 봤을 때 제일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를 적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써가지고 정규분포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대요. 나타내기로 약속을 정했답니다. 자,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는 x축을 점근선으로 하면서 평균에 대하여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을 이룹니다. 이렇게 종 모양의 곡선을 이룬다는 거. 선생님, 이게 왜 x축을 점근선으로 해요? 왜 x축과는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연령 한번 보세요. 연령이 혹시 100세에서 끝나나요? 아니거든요. 연령이 어디까지 있을지는 솔직히 알 수 없잖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연령의 풀은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물론 불가능하긴 하지만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의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x축과는 만나지 않습니다. 점근선으로 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상하기는 이거예요. 아, 뭐 요런 데에도 뭐 200세에도 뭐 사람이 있긴 있겠지.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떻겠지? 적게 있겠지. 이런 걸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정규분포 곡선에 분석 한번 스티커 붙여볼게요. 여러분 이 부분부터는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할게요. 제가 지금 사실 있잖아요. 몸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내일부터는요. 수업을 해야 되겠죠? 힘을 우리 내봐요. 제가 힘을 낼게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녹화?